안녕하십니까, 임지원입니다. 오늘은 이 정월 대보름이죠, 그죠? 어, 정월 대보름. 오늘 하늘이 맑고 이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보름을 바라보면서 소원 성취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저도 달을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 이 유튜브 방송이 잘 되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고 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 미투 운동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죠, 그죠? 진행되고 있는데 이 유튜브 미투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 역학, 이 청운당 사랑방에서는 이 역학을 항상 얘기하죠. 이 역학을 한번, 역학이 투명하게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투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글쎄요, 나는 이 미투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이제 이 사람도 20대를 거쳤고 30대, 40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대인데 뭐라 그럴까요? 참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오는 이 과정을,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와서 이슈화 되고 있지만은 참 뭐라 그럴까요? 해묵은 문제죠, 그죠?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던 일이죠, 그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뭐라 그럴까?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있을 수도 있는 구조였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농경 사회 같으면은 굉장히 여유가 있었죠, 그죠? 우리 조선 시대 그 사대부들이 살고 선비 정신을 강요하는 우리 이 조선 시대 500년의 역사를 거쳐서 현재 대한민국이 성립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조선 사대부 5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거기서 물론 뭐 이런 미투 사건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그 조선의 선비족 그 과거의 그 문화가 얼마나 여자의 인류의 문화가 그랬죠. 이 여성분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전의 얘기가 아니죠.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지가 정치적인 권리를 얻는 거, 투표권 뭐 등등과 같이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약자였죠. 약자로서 일종의 남성 세계의, 남성 권력 세계의 그 어떤 종속물로서 그렇게 존재했었죠.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한가했죠. 고요한 조선의 나라라고 그랬듯이 치열한 경쟁과 그 무시무시한 그 어떤 권력의 그런 어떤 살벌한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무라이 무섭잖아요, 그죠? 그 사회에서 그 여성의 존재, 도쿠가와 이에야스인가 맞죠? 그 사람이 그 지배자가 그 일본의 그 제왕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일본의 그 전국 사무라이 그 칼을 통해서 일본을 통일한 연후에 워낙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죠? 여자들이 그 여자들에게 출산을 장려했죠. 뭐 여기 이거는 막 19금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얘기 잘 아시죠? 그죠?
뭐 일본의 성씨가 뭐 대나무 밭에서 태어난 아이, 뭐 또 이런 뭐 보리밭에서 태어난 아이, 뭐 등등과 같이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그 어, 어떤 일종의 도구, 남자의 어떤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그런 음, 정의가, 여자의 존재가 그렇게 정의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이 조선시대는 그래도 이 예의를 숭상하는 곳이라 가지고 또 이 농경사회죠. 전쟁의 전란을 그렇게 왜 한번 외침이 들어오면은 아주 처참하게 변하는 이 조선 한반도이지만 이 조선이었지만은 그러나 일반 평상시에는 굉장히 조용한 나라였죠. 그래서 예의를 굉장히 순상했습니다. 그 예의를 숭상하는 데는 뭐냐면은 여건이 많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뭐 기생문화라든지 등등과 같이 그 여건 보장이라는 게 지금에 비하면은 정말로 형편없겠지만은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보장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경제 사회가 치열하면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말이죠. 그 사회가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아마 이 미투 운동의 그 부작용,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부작용이 극심하지 않나, 그건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남자 여자죠, 그죠? 이 남자 여자 이거의 차이가 뭔가, 나는 항상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남자가 남자를 사귀려고 그럴 때는 최소한 10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다. 이 공간을 필요로 한다 라는 얘기를 과거에 내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자와 여자가 사귀는데도 막 100평이든 50평이든 뭐 200평이든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성끼리, 같은 동성끼리 사귀려면은 여기는 이제 동성애를 제외한 개념입니다. 왜 그런가? 남자가 사귀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일, 그죠? 일, 업무, 모여서 뭐 고스톱을 치든 어떻든 간에, 그죠? 어떤 이해관계와 어떤 그것을 따지고 얘기하고 논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동성끼리 사귀려면은. 그런데 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귀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많이 특이해요. 이 공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잘 사귀어집니다. 자꾸 남자 여자가 사귀려고 그러면은 자꾸 그 공간이 줄어들어요. 결국은 어디? 두 남자가 있으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 버리죠. 그죠? 쉽게 해서 이런 작은 공간만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남자 여자는 사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요. 그죠? 근데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대화에서 이 보면은 업무를 가지고, 일을 가지고 이제 그 다른 개념, 성의 그 개념을 관계치 않고 일을 가지고 사귀려고 할 때는 물론 당연히 100평이라든지 200평이라든지 넓은 공간이 필요하죠. 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간을 동행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남녀간이 같이 일을 가지고 두고 사귄다 하더라도, 가까이 지내 가지고 업무를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자꾸 가까워져요. 중요한 것은 가까워진다는 얘기. 자꾸 가까워져.
가까워지는데 이 남자의 본능이라는 게 있죠. 그지? 이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가까워지면서 일단 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순간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이 소통이라는 것이 일을 떠나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일을 떠나버렸고 벌써 계산법이 다릅니다. 두 남녀가 가까이 해가지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한 다음에 그 계산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 남자는 자기 욕구만 채우면 그냥 그 수컷의 본능처럼 그냥 어디로 어디로 방황하면서 다른 데로 팍 차고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사귀었을 때는 사랑과 또는 보금자리와 편안과 안락함을 원했는데 이 수컷은 사귀고 난 다음에는 목적을 이루면은 또 방황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둘이 같이 뭘 했을 때는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는 배신자요, 하나는 원망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왜 이 머스마들이 말이죠. 머스마들이 그 본능에 충실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는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남자 여자는 다른 생각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성적인 모독이라든지 이걸 주워놔 놓고 나중에 떠나가가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죠? 지 혼자 잘난 체 막 TV에 나오고 막 그하고 자기 욕구만 채우고 나면은 엉뚱한 짓 하죠. 그죠? 여자는 그게 아니죠. 그죠? 그거 그런 짓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쳐다보면 얼마나 그 인격적으로 저게 그렇겠습니까? 너무 이 머스마들이 너무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 얘기는 물론 저도 다른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항의하신 분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문제는 그래,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좀 더 과거로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선시대는 이 예의라는 것을 많이 존중했기 때문에 경쟁이라든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없었고 뭐 어떤 뭐 사대부 뭐 그러면서 뭐 조선의 문화 뭐 기생의 문화 뭐 그러면서 뭐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가 조선시대에 안 살아봤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또 그렇잖아요. 이 미투 운동의 큰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안 그렇죠. 왜? 이분은 할배가 돼가지고 할배 때 대통령을 해먹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할배 때 대통령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박정희. 이 양반이 구태타를 언제 일으켰죠? 40대에 일으켰지 않습니까? 40대 일으켜서 60 몇 살인가 그때 사망을 했으니까 이 한참 말맞다나 그 양기가 팔팔한 때에 청와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온갖 루머가 다 있죠. 그죠? 막 여배우 몇백 명을 뭐 잡아먹었느니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 지금 막 인터넷에도 보면은 막 생마 박정희 이래가지고 그죠? 김재규 씨가 박 대통령을 사살했지만은 그 박선원과 그 양반이
그거 채용사 노릇을 했다고 그럽디다마는 이 양반이 그 박 대통령의 배꼽 아랫부분의 그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니까 김재규 씨가 막았죠. 그죠? 무슨 얘기냐? 남자는 배꼽 아래의 그 얘기를 들춰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부분 그 나이 때 사람들은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배꼽 아래 이 얘기는 아마 조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별로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이 박 대통령이 생마가 됐습니다. 그죠? 완전 생마가 됐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은 이 아주 나쁜 놈, 여자에 대해서 이런 나쁜 놈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얘기해서 좌파 쪽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새누리당, 색을 마음대로 누리는 당마법, 그 뭡니까? 노래방에 가서 누구 뭐 강원도 어느 국회의원이 가서 뭐 노래방에 가서 뭐 어떻게 했다라든지 성추행을 했다든지 온갖 얘기가 다 있었죠. 이거죠. 새누리당. 그래서 그 보수 새누리당 박근혜가 아니고 박정희 또는 이승만 이 라인을 내려오는 이 정당 쪽에서 이 정치 세력 쪽에서만 그렇게 이 성 문제가 물러는가 했는데 문제는 지금 미투 운동이 딱 벌어지고 보니까 이거 그렇게 새누리당 뭐 그러면서 박정희를 생마라고 표현했던 그 반대쪽에서의 그쪽 사정도 이거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계 뭐 등등을 살펴보면은 그거 뭐 드러나면은 그냥 다 드러나면 아주 골치가 아픈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현재 그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본인도 뭐 그런 어떤 문제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의 그 실수 과거 그런 거 따지면은 솔직히 말해서 도덕적으로 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이 남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도는 어느 정도냐라는 얘기가 되죠. 어느 정도 어느 선을 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여기 특히 예를 든다면 직업을 구할 때에 어떤 기술직이 있죠. 그죠? 기술직.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떳떳합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해서 입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입신 출세라는 얘기가 있죠. 이 입신 출세라는 얘기가 있듯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자기의 기술과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업을 삼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꿋꿋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유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지는 못한 어울려서 다시 더불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의 직업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이죠, 이 교제가 일어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거고 또 서로의 사교 이관계를 중요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말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권력 관계가 있고 이 관계가 있을 때에 100평을 필요로 하는 사귐이 있는 반면에 단 한 평의 이것을 필요로 하는 그 관계가 항상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죠? 문제는 이겁니다.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 권력, 이 자기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관계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서울이라고 그러는 이 수도 서울이라고 그러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도시에. 여기에는 대통령에서부터 저기 말단 그냥 소득이 연간 연봉 10억 되는 사람 아니라 뭐 100억 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봉 얼마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져서. 그 돈으로 따져서 수직 계열화가 쫙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이 조직 사회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직장, 다시 말해서 직업이 발생하죠. 직업. 그죠? 업무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서울 이 도시 자체가 다시 말해서 이 일자리 창조하는 이 공장이죠. 이게 자체가. 그죠? 여기 들어가면은 수직계 이렇게 밑으로 막 한없이 높고 낮은 이 상하관계가 다 성립됩니다. 여기는 왜? 돈을 숭상하는 도시니까. 시골과 같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과 같이 이 변방의 이 시골과 같이 여유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치열하게 살아가려면은 여기서 인간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또 여기서 출세를 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치열한데 이 치열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귐, 남자와 여자 이 관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가까이 했다 하면은 어느 남자, 이 금성에서는 남자, 화성에서는 여자, 이 두 사람의 셈법이 다르다는 얘기, 셈법이 달라. 특히 그 문화예술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조감독이라고 그럽니까? 예? 대한민국의 유명 여배우들은 다 감독을 안 잡아뜨리면은 유명 여배우가 되지 못한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사를 잘못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죠. 본인도 20대 때 이 사회에 처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20대 때 이 사회에 진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진입을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았을 때 그리고 현실에 들어닥치는 현실과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그죠? 굉장히 심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 미투 운동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정화 운동으로 발전했는데 진짜 그것이 좋은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끔, 그죠? 공정한 관계, 이 경쟁이 치열하게, 우리 특히 강한 이 경쟁을, 치열한 경쟁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는 이 미투 운동이 더 격심할 다시 말해서 이 미투 운동의 그 비리가 더 격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사회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인식, 과연 그것이 우리 사회 각 부위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구조, 권력 구조.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당신이 나한테 줘야만이 내가 당신에게 뭘 주겠다. 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래, 이 문제에서 이 관계 시스템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한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
박 대통령만 생마고 박정희 대통령만 생마고 새꼬리였는 줄 알았더니 전부 각계각층의 전부의 사람들이 생마고 새꼬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론은. 자, 이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 이 얘기는 또 이 사랑방 청운당 사랑방에서 하나 반드시 붙여야 되는 얘기가 있죠. 이 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고원시의 사주인데, 고원시의 사주입니다. 고원시의 사주를 지금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음력으로 한 거고, 요게 밑에 게 지금 고원시의 사주인데, 요거는 누구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누구죠? 오달수 씨. 요 오달수 씨의 사주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고원시의 사주인데, 만약에 이제 이 고원시의 사주가 만약에 양력 같으면은 계유년 기미월 기해 1이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사주는 만약에 양력 같으면 말이죠. 이게 이 비견이 3개나 있죠. 굉장히 몸이 신강합니다. 신강해요. 신강하고 여기 이제 재가 되고 요 편재가 되고 여기가 식신이 되는데,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말이죠. 굉장히 건강하고 또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것이 다시 말해서 시인이나 예술가나 그쪽 방면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기미 뭐 기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자기 아집도 강하고, 여기 이제 뭡니까 재를 안고 있지만 여기 정관을 안고 있거든요.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관사를 가지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자기 통제라든지 등등 이런 그거 자제력이 상당히 있다든지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양력으로는 이 고원시의 이 사주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잡아본 것이 이겁니다. 음력으로 계유년 신유월 기축일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상관이 되거든요. 식신이 되거든요. 이 식신이 되어 가지고 이 설기 자기의 생각과 그 에너지를 굉장히 이래 발산하는 힘이 있습니다. 발산하는 힘이 있어서 시를 잘 쓴다든지 글을 잘한다든지 어떤 예술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든지 교묘한 어떤 언행이 있다든지 등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고원시의 사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 난 이거 같아요. 이 음력으로. 그래서 음력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음력을 해서 병인시 같으면 현재 어느 운이냐 하면은 임자운에서 임자운이 그 임자대운에서 임자운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문제가 지금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이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까지 대운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이 흐름에서 왜냐하면 왜 병인시를 봤냐 하면은 이 기토가 고원시와 같은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려면은 개수가 뜨고 이 병화가 있어야 그만큼 좋은 호운이 된다라는 게, 이 호운에서 임자운을 만나 가지고 이 병화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 병화를 때려준단 말이죠. 그죠? 때리면서 지금 어떤 낳는 시를 때리면서 어떤
타격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는가. 이 운명에 그 좋았던 이 중요한 이 용신을 타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고원시의 사주를 음력으로 봤다. 또 뭐 사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고원시의 사주 음력으로 찾아보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따로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음력인 것 같다. 왜 음력이냐? 양력 같으면은 시인의 사주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 그만큼 자기 재능을 과시하는 그런 류의 사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음력으로 봤다. 음력으로 봤는데 이 고원시의 생김새를 한번 봐보세요. 고원시 여러분들 사진을 봐서 알겠는지 모르지만 이 음간입니다. 음간 기축일이거든요. 이 음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얼굴 모습, 뭔가 이 양적인 성질이 없잖아요. 그 얼굴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얘기죠. 이 음간의 얼굴을 가진 사람하고 양간의 얼굴을 가진 사람 얼굴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윤택 씨가 원래 음력으로 따지면은 그 일간이 정미입니다. 정미 일주가 되고, 양간으로 하자면은 이 병진 일주가 되는데, 이윤택 씨의 얼굴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이 고원시랑 얼굴이 조금 비슷합니다. 이 흐름이. 그리고 이 오달수 씨가 바로 이 병진 일주 양간의 얼굴이에요. 병진이 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윤택의 사주팔자를 양력으로 보면은 오달수의 그 얼굴 그 일주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달수 씨의 얼굴 한번 관찰해 보세요. 뭔가 이 양의 기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활발한 어떤 태도라든지 표정, 모든 것이 말이죠. 이 같은 불화자이지만 병화와 이 정화의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 그리고 양간과 음간의 그 성질이 그 얼굴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 흥미있는 주제는 바로 이건데, 음간의 얼굴과 양간의 얼굴 어떻게 다른가? 만약에 이윤택이라는 사람의 태어나는 일이 음력 같으면은 정미 일주가 될 것이고, 양력 같으면 병진 일주가 되는데, 같은 병진 일주를 가진 오달수의 이 얼굴 모습에서는 양의 기운이 팍팍 느껴집니다. 좀 이게 얼굴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정미 일주는 다릅니다. 이윤택의 얼굴이 이 고원시의 얼굴 스타일하고 유사하잖아요. 그죠? 원래 정자와 이 화토가 비슷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원시가 왜 또 이렇게 뭡니까? 식신이 강한, 아까 음력으로 계산했냐면은 그 눈썹 모양, 이 상관격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죠? 그 얼굴이 대부분 이렇게 눈썹도 뚜렷하고 뭡니까? 눈도 저거하고 그런 어떤 그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오달수 씨가 지금 여기 지금 미투 운동에 딱 걸렸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운에 들어와 있냐면은 이 개수 운이 나가고 이 개해운이 빠지고 이 해자운으로 지금 들어오는 요때 지금 걸려 있거든요. 운세가. 다시 말해서 이 운의 흐름이. 근데 들어오고 뭐냐면은 무술년, 지금 현재 무술년 아닙니까? 무술년에 지금 딱 걸려 있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사시가 아닌가. 사시 같으면 사에 충이 들어오고, 사에 충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타격이 들어오죠. 그리고 무술년에 진술충이 들어옵니다. 이 그 진술충이 뭐 그렇게 나쁘다는 의미는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벌써 지나간 그 대운에서 임술년에 이 술충 운이 있었거든요. 그죠?
운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때 어떤 특별한 그것이 없었어요. 이 총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죠? 특히 이, 이 창고를 의미하는 이 진자의 총이라고 그러는 거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개해에서 원래 이 개자운에서 무게 이 원래 이 식신이 강하게 이렇게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식신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식신이죠. 이 식신이 발달한 사람은 뭐죠? 예능 예술 계통으로 잘 발달된 사람입니다. 예술적으로 이 예술성이죠.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자기의 어떤 그거 표현을 통해서 어떤 저걸 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 한 개라든지 이렇게 했다면은 기술이라 그죠? 기술이나 이 뭐 어떤 그쪽으로 빠졌겠지만은 이게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예술 계통으로 빠지거든요. 이 식신이 많으면 상관과 동일한 성질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오달수시 지금 운세가 지금 여기인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정확하게 낳는 시를 몰라서 이 사람의 그것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을 오늘 미투 운동이라고 그러는 주제를 가지고 이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 얘기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역학 문제도 한번 해봤습니다. 역학 문제에 있어서 양관과 음관 그걸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좀 많이 흘렸는데 어쨌든 오늘 대보름입니다. 좋은 소원성취의 좋은 어떤 기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